2차 2과목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하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식사 잘 하셨습니까? 아침에는 영하로 떨어져서 추울 줄 알았는데 이제 날씨가 슬슬 풀려서 윗옷을 좀 벗고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적과점 종합위험에 대해서 10번까지 10가지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은 그 10가지를 다시 한번 요약해보고 나머지 11가지 법칙에서 21가지 법칙을 만든 이유가 적과점 종합위험을 이렇게 여러 번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세분화해서 하나하나 알아두면 시험 문제 나오면 어차피 종합위험이든 오존 한정이든 부보장이든 하면 그만 딱 나오면 무엇을 풀라 하는 그 개념을 빨리 잡기 위해서 좀 분리해서 21가지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만 이해가 되고 내 것으로 만든다면 그 다음 문제에 대해서 보면 이제 문제가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적과점 종합위험을 할 때나 그 다음에 함수일 나올 때 계산기의 분수 기능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식만 정확하면 그대로 입력하세요. 그대로. 곱하기 먼저 플러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입력하면 분수도 분수 기능 사용하고 그대로 하면 답은 정확하게 그대로 나옵니다. 그거 연습을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적과점 종합위험은 오늘 54페이지 11가지 법칙부터 할 건데요. 그 전에 적과점 종합위험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적과점 종합위험은 기준이 뭐죠? 적과 과실을 쏟아내게 한단 말이죠. 하나의 과총이 있으면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것 빼고 나머지는 잘라줍니다. 누가? 우리 사람이, 농부가 다 잘라줍니다. 그러고 보니까 적과라고 하는 것은 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우리가 7월달 되면 평가사가 보통 합격자 발표가 되고 난 뒤에 자격증이 한 2월달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제일 먼저 가는 게 요거예요. 사과, 배, 당감, 떫은 전국에서 다 모여서 제주도에서 청송으로 가서 사과 착과 조사를 합니다. 개수기 가지고 쭉 이렇게 개수 헤아리는 작업부터 한단 말이죠. 그게 우리 일입니다. 왜? 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정권 착과 조사를 해요. 왜? 과실이 비싸니까. 그러니까 지금 착과 조사하는 거는 사과, 배, 당감, 떫은 감. 그 다음 과수십 2종 중에서 가장 비싼 거. 포도, 복숭아, 자두, 감귤 중에서 망감류. 그 8개 품목은 사고 유무 관계없이 착과 조사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주 수입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 수입원은 앞으로 이것이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과전 종합위험은 적과전 종합위험. 적과전 종합위험은 뭐라 그랬죠? 적과전 종합위험이 아니다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적과전에는 종합위험. 종합위험이 담보되는 게 뭐죠?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더라. 두 번째, 종합위험, 적과전 종합위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서 뭘 가입하죠? 그렇죠. 5종 한정이더라. 5종 한정에 담보되는 5가지는 그렇죠. 태우 집에 불나고 지진 났다. 요거란 말이죠. 그게 넘어오면서 적과 후가 되면 5종 한정 플러스 2가지죠. 일소냐, 가을 동상해. 특약에 일소 피해 부보장이라는 한마디가 딱 들어가 있으면 적과 후에는 6가지만 담보해 주는 거죠. 태우집에 불나고 지진 났고 플러스 가을 동상에만 해야겠다. 부보장은 아니란 뜻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적과 후에서 여기서 A 사고, B 사고, C 사고 순차적으로 나더라도 적과 후가 되면 이걸 담보기 때문에 나무 손해보장과 과일. 나무는 처음부터 끝까지 1년 동안에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다 담보해 줍니다. 나무는 2월 1일부터 인년 1월 31일까지 1년 동안, 나무는 항상 1년이에요. 그 1년 동안에 담보해 주는데 그것이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다 해주더라. 근데 과일은, 이 과일에 대해서는 요것만 하죠. 그죠? 고종 플러스 가입한 것만 해준다 하는 부분을 두고요. 이렇게 구분해 놓고 보니까, 적과 전에는 보험금을 딱 여기서 착과수 조사하고 난 뒤에 1차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 보험금 이름이 착과가 감소가 된 보험금을 지급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과실이 다 컸어. 이때부터는 과실 손해보험금. 그 다음에 나무손해보험금이 있으면, 특약으로 가입을 했으면 나무손해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이 저가전 종합위험의 특징이더라. 그 중에서 왜 이렇게 종합위험하고 오종한정이 있으면 평가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는 모든 것 평가 방법 중에서 피해율을 어떻게 산정하지? 수확량을 어떻게 하지? 그리고 담보 형태에 따라서 평가 방법이 어떻게 되지라고 잠시 고민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다 풀립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훑고 난 뒤에 보면 뜨문뜨문하게 마늘일 때는 뭐가 중요하지? 자꾸 이렇게 뜨문뜨문해서 한 2월 달까지는 이 전체적으로 어떤 품목이 나오더라도 개략적으로 그 품목은 이렇게 평가하는 거야까지 알고, 그 다음에 핵심 강의를 갔을 때 문제풀이를 할 때 그것이 내 것으로 될 때, 그 다음 모의고사는 한 3번 정도만 하면 됩니다. 4개월에 합격한 그 친구도 딱 모의고사 한 번 풀었거든요. 서귀포 YWC에서 강의할 때 딱 한 번만 풀었기 때문에, 그러면 작물에 대해서 이해만 한다면 문제가 나와도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재수하시는 분들은 계속 문제를 풀고 싶어요. 문제 제 아무리 풀어도 본질을 모르면 왜 그렇지라고 고민하지 않고 계속 문제 풀 때마다 자꾸 헷갈려. 시간만 가고 초조해집니다.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한 강의가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종합위험도 가만히 보니까 또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걸 분석해 놓고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21가지 법칙의 원칙이에요. 21가지 법칙을 잘 깨고 있으면 상황이 그렇지. 그 문제가 나오잖아요. 문제 나오는 종합위험 중에서 일부 화재 조수의 일부 사고인지 자연재해 사고인지를 딱 해서 A타입인지 B타입인지를 구분해서 시험지에 나오면 A타입 딱 적으면 돼. A타입의 경우는 종합위험에 가입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가 있다면 오적이 나오겠구나. 그러면 오적이라고 딱 적어놔요. 오적. 문제 뻔해요. 문제 타입은 동시에 여러 문제를 낼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하나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오적이 내서 이거는 맥스 A가 되겠구나. 맥스 A가 뭐지? 라고 했을 때 최고로 아파. 그게 지금 기준에서 먹는 것은 보상을 해줬단 말이에요. 이게 먹는 거죠. 태풍이 자연재해로 막 쳤는데, 그죠? 분명히 피해가 있을 건데 그 피해를 어떻게 조사하지? 하니까 오적이더라. 5% 곱하기 저가 착가수. 저가 착가수 대비해서 5%를 최대해 주겠다. 근데 그 착가율이 60% 미만일 때는 5% 다 해주지만 한 70% 80% 착가율이 별로 피해를 적게 입었다면 5% 곱하기 40분의 0.4분의 1 마이너스 착가율. 요 공식은 그대로 암기하지 마시고 그 흐름을 타고 가야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B타입일 때는 일부 사고니까 일부 사고일 때 나무 피해가 있고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나무 피해, 낙엽 인정 피해율, 그 다음 뭐죠? 유가 타박률. 입에서 계속 줄줄 나와야 돼요. 모든 사고 형태는 저거밖에 없어. 나무가 쓰러져서 나무 전체에 달린 과일에 대해서 보상해 줄게. 아니면 우박으로 인해서 먹는 것, 유가 타박률. 그 다음에 낙엽 인정 피해율을 해주는 품목은
엽과비라고 해서 한 과일을 키우는데 잎사귀가 있는 단감, 떫은 감에 대해서는 이걸 해준 거야. 경우의 수를 다 해주는 이유는 기준 대비해서 최대 인정 감소 가치를 다 인정해 줄게. 근데 종합위험 A에서 해주는 그것을 초과할 수는 없잖아. 그죠? 어떤 경우에도. 그리고 종합위험 B 타입일 때는 이 세 가지 중에서 나무나 화재일 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유가타복은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실제 결과주에서 고수일 요거 정도만 딱 하면 문제에서 다 주어진단 말이야. 고사주수 몇 주 하면 그 피해율을 갖다가 최대 인정해주는 그거와 A 타입에서 해주는 것은 다 해줄게. 우리가 논작물에서는 그거 갖다가 평년 수확량하고 이거는 평년 착과수 붙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평년 착과수 마이너스 적과후 착과수. 이거 기준으로 A 타입일 때는 다 해줄게. 평착이 10만 개라면 이번에 평가사가 7만 개로 해야 했으면 몇 개가 손해봤죠? 3만 개죠. 그거 다 해줄게. 조건 없잖아요. 태풍이 있었거든. 그러면 평가사가 또 7만 개 해야 했거든. 저가 착과수는 주어지는 값이단 말이야. 5년 동안 평균이 이 농지는 몇 개 붙었지? 그러니까 논작물, 밭작물의 평년 수확량하고 똑같은 개념이야. 그것이 A 타입에서는 다 해줄게. 3만 개. 그럼 B 타입일 때는 그 3만 개 그 3만 개 평착 마이너스 적착 이거 하고 최대 인정 감소 가지수는 나무 피해밖에 없단 말이에요. 시험 문제에서 몰라도 그거밖에 안 주어져. 그러니까 그걸 계산해서 실제 결과주수가 100주고 고사주수가 2주고 수학 불량주수가 10주고 그대로 계산하면 돼요. 30%구나 해서 평착에서 30%를 곱해주면 돼. 그죠? 그거 하고 평착에서 적착을 뺀 값하고 적은 것을 적용하면 되는. C타입은 어떻게 할 건데? 5종 한다니까 까다롭게 해야 된다 그랬죠. 까조평. 까다롭게 조사하다 보니까 고수일을 좀 더 세분화시키니까 절도범은 매우 친다 하는 그것이 세분화시켰다는 거예요. 침도 침수도 또 까다롭게 합니다. 예. 그 정도 개념을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한번 훑어보고 11가지 법칙으로 한번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과 전의 착과감소보험금, 적과 후에는 뭐죠? 과실손해보험금. 그죠? 그 다음에 5종 한정은 뭐라는 것 다시 한번 짚어보고 적과 후에는 7가지가 담보가 가능하더라. 여기서 주의할 것은 특약에서 가을 동세 부보장이라고 시험 문제 나오면 5종 플러스 1소 피해를 보장해 주더라. 그건 틀리면 안 되겠다 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종합위험 A 타입이냐 B 타입이냐 C 타입이냐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자연재해는 그 농지에 그 과수원에 골고루 피해를 줬기 때문에 전체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일부 피해일 경우에는 골고루가 아니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적과 종료 이전에 종합위험에 가입하고 자연재해가 있었다면 분명히 이게 수확에 영향을 미칠 건데 오랫동안 통계를 내보니까 5적이더라는 거지. 5% 곱하기 적과후 착과수더라. 요게 기본이 되는데 그 착과율이 60% 이상 돼서 덜 떨어졌다면 요거 합격 점수인 40점 과락 그걸 생각하면서 0.4분의 1 마이너스 착과율이더라. 이걸 곱해줘야 된다. 그죠? 그러면 5%보다 적게 나오겠죠. 그죠?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은 시험 문제 가을 동상에가 문제가 주어졌다 하면 주의할 것은 바로 정상과실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 피해가 있다면 그걸 정상과실 곱하기 이걸 해주겠다는 거죠. 피해 인정 개수를 곱해서 그래서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적과 후잖아, 일단. 그죠? 가을 동성이 나오는 시험 문제 나오면 적과 후기 때. 그래서 제가 강조하잖아요. 적과 전, 착과 선의 보험금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라. 적과 후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 복잡한 걸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도 항상 나는 이해하다가 하다 안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다면 일단 멈추고 진도 나가고 나중에 이제 한 60점 이상은 나올 것 같아. 그리고 확실하게 시험 문제 나오는 과실손해보험금은 공부해보자 해야 여유가 생깁니다. 막 쫓기면 공부해도 이해는 되는데 이게 쓰라면 손이 안 나가. 그걸 주의를 하셔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단감 떫은감은 누가 좋아했다고요? 유관수 누나니까 만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세 3일운동 곱하기 자녀 일수는 주어지겠죠. 자녀 일수. 그래서 유관수 누나가 좋아하는 품목이 많아요. 이거 하고 옥수수, 제식 식이지수와 제식 밀도지수가 나오는 옥수수 또 나와요. 또 닭도 치킨도 좋아해요. 그 치킨을 가지고 문제를 딱 풀면 딱 풀려. 유관수 누나가 좋아하는 품목만 잘 기억을 하시면 연관지으면 된다. 그래서 가을 종료일까지는 11월 15일이 종료일이니까 그때까지 자녀 일수를 주면 풀면 됩니다. 일소피 할 때는 일자를 이렇게 쓰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6%를 초과 소설의 면적 때문에 이렇게 정의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착가감소 보험금 할 때 주의사항은 착가 감소된 것에 미보상 빼고 자기 부담을 빼면 되잖아요. 착미자 입에서 나와야 돼요. 착가 감소 보면 착가 감소된 것에 대해서 미보상도 빼줘야 되고 자기 부담 감소량도 빼줘야 돼요. 왜? 자기 부담 감소량이 한 번 정해지면 끝까지 저걸 소멸해야 돼. 그럼 보험금 안 나가요. 양이니까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착가 감소 과실수를 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양을 뒤로 빼면 착미자가 보장 수준 문제에서 50%형 70%형 준단 말이죠.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럼 여기서 중가라고 하자. 착미자 중가 50%에서 또는 70% 이렇게 자꾸만 과중을 문제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과중이 450g 좀 동그라미 쳐야 돼요. 과중을 적용시키면 된다. 항상 개수일 때는 과중. 빠뜨리기 때문에 아예 식에다 집어넣자. 착미자 중가로 집어넣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기부담 감수량이 착가 감수량이 300kg고 미보상 감수량이 100kg고 자기부담 감수량이 500kg라면 보험금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예? 안 나가죠. 착가 감소가 300kg밖에 안 됐어. 근데 자기부담 감소가 500kg야. 그 다음에 이것이 2월 된단 말이야. 2월. 과실손해보험금 할 때도 누적 감수량 마이너스 자기부담 감수량이 있단 말이죠. 앞에서 착가감소보험금이 지급됐다면 과실손해보험금 할 때 자기부담 감수량은 0이 됩니다. 0. 다 지급했다는 것은 그걸 초과해서 자기부담 감수량을 초과했기 때문에 보험금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보험금이 나가지 않았고 착가감수량이 있었다면 이제 이런 조건이 주어지면 이게 과실손해보험금일 때 얼마를 자기부담 감수량 할 거냐는 게 문제가 된단 말이죠. 몇 킬로죠? 예? 그래서 절대값을 해요. 절대값. 그래서 300kg가 나온다. 300kg가 그죠? 자기부담 감수는 남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론서가 답이다 보니까 이론서에는 자기부담 감수량 마이너스인데 이걸 그 식을 그대로 앞에 내가 감당해야 될 자기부담 감수량 500kg다 라고 했을 때는 보가 다 바뀌면 되죠. 착가 감수량은 이게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기준이 바뀐 거죠. 남은 게 얼마 남았지? 자기부담 감수량 마이너스 착가 감수량 300이니까 300. 미보상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00. 이렇게 하니까 300kg 나온단 말이에요. 요게 이론서에 또 이론서는 가로를 넣어서 왜 그리 복잡하게 해서 만든 거예요? 가로를 넣으니까 500 마이너스 300. 이 플러스가 마이너스 돼야 되죠. 마이너스 플러스 되니까 이거. 요렇게 하니까 300kg.
동일한 답이다. 그래서 빠르게 계산할 때는 절대값 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시험 긴장되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창미자에서 탁 절대값 씌워버리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과정을 뭐 상세히 쓰라는 문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구하면 돼요. 300kg. 그 다음 과실손해보험금은 바로 A 사고, B 사고, C 사고 세 번의 문제는 안 나오겠죠. 한 두 번 사고 났으면 그것의 누적 감수량이 얼마다 해서 자기 부담 감수량을 앞단해서 남은 게 있으면 300kg를 가져와야 돼. 양이니까 가입 가격.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면 과중이 있으면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가입 가격 동그라미 치세요. 다 적용해야 되니까.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시험 문제지는 가져 나온단 말이죠. 그럼 내가 그 표시를 다 해야 돼. 이거는 적용했다 안 했다. 주어진 지문은 다 활용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수하기 딱 좋습니다. 실수하는 문제지 이거는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 다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적과전의 착가감소 과실수를 구하는 방법은 그죠? 지금은 이제 와닿아야 돼요. A타입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의 착가감소 과실수는 피해가 있었다. 자연재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다 해줄게. 다 해주기가 뭐죠? 평년 수확량 대비해서 그러니까 평년 수확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년 착과수는 평년에 달린 개수니까 아직은 착과냐, 그죠? 과실이 붙어 있기 때문에 평년 착과수 마이너스 적과후 착과수가 착과감소 과실수가 되겠죠. 그죠? 평년 착과량 마이너스 적과후 착과량을 하면 착과감소 감소량이 될 거고. 예. 그래서 지금은 수를 구하자. 왜? 나중에 가중을 곱해주면 되니까. 평착에서 적착. 이것이 기준이 된다. 맞잖아요. 맞죠? 그러면 일부 사고일 때는 식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평착해서 적착을 뺀 이것이 기준되고 큰마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 해줄게. 이때 소자를 쓴 이유는 최대 인정 감소니까. 기준이 평착이구나. 5적만 5% 곱하기 적과후 착과수의 기준이고 나머지는 평착을 써야겠죠. 최대 인정 감소는 그래서 고수 1이 나왔다면 실제 결과조수에 나와서 그죠?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를 구하면 돼요. 구하면 백주에서 이렇게 10% 실제 결과조수는 알 수 있는 값이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수학불량주소 고사수 몇 주 그러면 해서 그대로 해주면 돼요. 그래서 평착에서 10만에서 10%니까 10,000개. 그래서 10,000개가 나왔죠. 그렇게 하니까 작은 값을 하니까 원래 자연재해인 사고가 있었다면 30,000개가 될 게 10,000원 줄었죠. 그죠? 이해되시죠? 두 분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되리라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종 한정일 때 태우집에 불나고 지진 났을 때는 어떻게 할지 좀 더 까다롭게 하자. 그런데 기준은 뭐라고요? 평착 마이너스 적착을 기준으로 딱 놓고 최대로 해줄게. 최대 인정 감소가 되는데 이 최대 인정 감소세는 보기는 좋죠. 최대 해주겠다. 그래서 최대 인정 비율은 항상 기준은 평년 착과수를 기준으로 한다. 평년 착과수에서 최대 인정 비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세 가지의 비율을 구합니다. 그 공식 써야 되겠죠. 답안지에다가. 세에서 제일 높은 것을 적용. 그렇게 해서 유가타박률은 우박시라고 하면 유가타박률 구하면 돼. 구하는 거는 쉽죠. 딱 지문에 보면 유가타박률이 몇 프로지? 이번 게? 딱딱 계산하면 지문에 보면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낙엽 인정 비율도 낙엽, 차겹. 뻔하잖아요. 그죠? 그건 한 번만 풀어보면 돼요. 유를 구하는 거는 얼마나 피해 입을지 낙엽, 차겹. 낙엽 딴 것은 실무에서 떨어진 낙엽수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무에
떨어진 이파리를 갖다가 헤아리는 게 빠르겠습니까? 그죠? 나무에 붙어 있는 떨어진 그 자국을 해야 한다. 그게 차 할 때도, 평가할 때도, 옷걸이 2개 가져가서 할 때도 떨어진 것, 뗀 것, 자국이 나타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낙엽 인증 표율은 떨어진 게 100, 1000개, 붙어 있는 게 1000개, 뭐 2000개를 합시다. 2000개. 그분의 낙엽이니까 떨어진 거가 분자에 와야 되겠죠. 이 낙엽 인증 표율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낙엽 인증 표율은 떨어진 게 얼마나 되지? 차겹 낙엽 분모에 두고 떨어진 것. 그거예요. 나무 표율은 고수위를 좀 더 세분하니까 뭐라고요? 소절도법 메우치라. 여기서 주의사항은 소절은 2분의 1 정도일 때 소실, 화재로 불탔을 때 소절, 절단 2분의 1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더라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이게 좀 다른 품목하고 약간 다르다 보니까 많이 헷갈려요. 많이 헷갈린다는 것은 시험 출제 포인트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도 빠뜨리니까 출제위원은 그걸 주로 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미보상 감수량, 미보상 비율은 누가 매기죠? 그렇죠. 착가가 감소됐다. 제가 누차 이야기했죠. 논작물, 밭작물에도 착가가 감소된 게, 논작물, 밭작물에서 자기 미보상 비율이 10%라면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이것에 10%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줄은 것에 대해서. 그 줄은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왔지만 글자가 다르다고 자꾸 오해하면 안 돼요. 이 의미는 평년 착과수에서 이번에 평년 수확량에서 이번에 수확해보니까 논작물이든 밭작물이든 10,000kg에 있던 것이 7,000kg면 3,000kg에 대해서만 미보상 비율을 적용한단 말이죠. 그 똑같습니다. 지금 조사한 게 착가 감소량이다. 착가가 얼마나 됐지 보상하는 손해로 바로 미보상 비율을 대입합니다.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플러스 시험 문제에 미보상 주수가 있으면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5주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한 주당 평년 착가수에서 과중을 곱해서 미보상 감소량을 해줘야 됩니다. 요게 잘 틀리기 때문에 잘 나오겠죠. 여러분이 봐도 그렇죠. 출제위원회 입장에서 보면 왜 그럴까라고 봤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피해율 공식이 어떻게 되죠? 평수 미평, 보험금은 가 피자. 이때 수확량 구할 때 제가 강조한 게 뭐죠? 조사 대상 면적에서는 우리가 조사값, 단위 면적당 조사값을 유효 중량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거하고 플러스 뭘 했죠? 세모와 동그라미에 대해서 주당 평균 수확량을 해줬죠. 기억나십니까? 이게 지금 기억나야 돼. 수확량을 구할 때 기준은 조사 대상 면적이 곱하기 조사값, 단위 면적당 얼마나 될지 조사값하고 플러스 세모와 동그라미에 대해서는 과거 통계인 주당 평균 수확량을 단위 면적당 평균 수확량을 가져와서 수확량이라고 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착가 감소 보험금을 구할 때 적과전에서는 이것이 세모와 동그라미는 나타낸 적이 없어. 지금까지. 세모와 동그라미. 미보상 주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데? 세모와 동그라미. 세모와 동그라미. 세모가 뭐라 그랬죠, 이게? 미보상 면적. 타작물. 이거는 기수학. 근데 문제는 착가 감소에 기수학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계약자가. 착가가 조금 하는 게 돼. 기수학으로 해서 돈 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기수학은 없기 때문에 요거 미보상 면적, 미보상 주수에 대해서는 한 주당 평형 착화수가 있을 거라고 가정해서 미보상에 대해서는 과중까지 곱해서 그 무게를 더해 줍니다.
요게 중요한 포인트고 자주 시험에 나옵니다. 왜? 미보상 감수량인 지금까지는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뺀 것에 대해서 무조건 10%, 뭐 15% 이렇게 해버렸는데 적과점 품목에서는 한 번에 피해율 보험금을 갖다가 하니까 창미자 중과라고 하는 공식을 쭉 한 줄에 보험금 이 공식을 만들다 보니 사라진 거는 수확량 구할 때 세모와 동그라미는 아무데도 나타나지가 않아. 그러니까 미보상 감수량에서 요거 미보상 주수니까 세모잖아, 세모.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오면 미보상 주수 나오면 세모를 하세요. 그러면 안 틀립니다. 적과점 품목이 어려운 이유는 이런 걸 빠뜨리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딱 나오면 미보상 주수 나오면 세모를 하죠, 세모. 우리가 흔히 밭작물, 농작물에 그렇게 했죠. 미보상 면적 나오면 세모. 기수학은 안 하니까. 작과전에는. 그 동그라미가 혹시 있으면 동그라미 치세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버리면, 아, 착과 감수에서 하고 난 뒤에 미보상 감수량에 이걸 하자. 요거는 단골로 나오고 단골로 틀립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이해가 되지만 설명 들으니까 나중에 막상 하면 그래서 시험지에다가 기호를 해라니. 미보상 주소하면 뭘 한다고요? 세모 표시. 그래야 안 틀립니다. 그 다음 자기부담 감수량은 뭐라 그랬죠? 자는 자기부담 비율 10% 15% 자기부담 비율. 기준 수확량. 아,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내 걸 만들어야 돼. 왜? 이게 시험에 나오면 이건 틀리면 안 되거든. 착과 감소 보험금 구할 때는 창미자 자기부담 감수량의 뜻은 자 곱하기 기예요. 그래서 새로운 용어가 나왔죠. 기준착과수. 기준착과수는 기준착과수. 이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자기 할 때 기준착과수를 어떻게 구할 건데 이게 형태에 따라서 이해만 하면 돼요. 암기할 게 아니고 이해를 하자. 기준착과수를 기준수확량, 기준착과수 똑같은 말이죠. 착과수를 구하면 곱하기 과중만 하면 되죠. 지금까지 그걸 갖다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착과수를 구하면 나중에 과중을 한 개당 과중을 450g 그러면 0.45를 곱해주니까 수와 양은 과중이 들어간다 여부다 보니까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죠. 기준 수확량은 어떻게 할 건데? 잘 보세요. 적과전에 사고가 없었는데 인정된 착과 감소 과실수가 없는 경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1과목에서 이게 중요하고 시험에 자주 나와요. 1과목에서는 평년 착과수의 100%를 가입을 시켜요. 일단은 다른 품목은 어떻죠? 평년 수확량에 밭작물은 얼마부터 얼마까지 가입할 수 있죠? 몇 프로? 그렇죠. 50%에서 100% 가입이 가능하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평년 착과량의 100%를 가입을 해놓고 정산해죠. 어떻게? 이럴 때. 적과전에 사고가 없었단 말이죠. 적과전에 사고가 없었는데 사고도 없었어. 그리고 인정된 착과 감시수가 없겠죠, 당연히. 사고가 없었으니까. 인정된 착과 감소 감시수가 없는 경우 적과후 착과수가 기준 착과수가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거는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기준 착과수를 구합니다. 구하는데 착과전에 사고가 없었어. 제대로 그게 사고가 없으니까 그대로 적과후 착과수를 갖다가 우리가 조사를 하죠. 그 7만 개야. 그러면 기준 착과수가 얼마예요? 7만 개죠.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사고가 없었다 말이지. 인정된 게 당연히 없겠죠. 없으니까. 그럴 때는 그 7만 개가 기준 착과수가 된다는 거죠. 기준 착과량은 곱하기 과중을 해주면 되죠. 그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준 착과수는 바로 사고가 없었다면 우리는 누구죠? 평가사. 평가사가 적과 착과수 헤아린 그 개수가 기준 착과수가 된다. 잘 보세요. 두 번째 타입. 적과전에 사고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인정된 착과 감시수가 있는 경우 우리가 헤아린 적과 착과수 플러스 사고 난 것, 착과 감소 과실수가 기준 착과수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료 산정의 기본이 돼야 되나요?
기준착가수를 선정하는 게 기본이 돼야 되는데 그 기준착가수를 어떻게 하지? 아무 사고가 없었다면 우리가 저가 후 착가수가 기준착가수가 될 것이요. 그 다음에 저가 후 착가수에다가 착가 감소 과실수가 있었다면 그 더해줘야 그것이 기준 착가수가 된다. 종합위험일 때는 기준 착가수는 저가 후 착가수 플러스 가수 착가 감소 과실수를 해버리면 평년 착가수가 됩니다. 100% 다 나와요. 그 말인데 왜 이렇게 세분화하느냐? 항상 기준은 저가 후 착가수에서 얼마나 줄었지 않은 착가 감소 과실수를 A 타입, B 타입, C 타입 다르기 때문에 시험이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복잡하게 보이죠. 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거는 계산식이 복잡하고 정말 어려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부분은 좀 복잡해. 근데 복잡한 거는 우리가 하나하나 매듭을 풀어나가야 이해가 돼야 문제 나오면 아, 이 문제구나. A 타입 문제구나. B 타입 문제구나. 그러면 기준 착가수를 어떻게 구하지? 그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죠. 그죠? 그냥 기준 수학량은 기준 착가수에서 가입 과중만 곱하면 되고. 그죠? 요렇게 해버리면 일단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시면 위에 2에서 보험 가입 및 보상하는 사고 형태에 따라서 기준 착가수 산정은 달라진다. 아, 사고 형태에 따라 다르구나. 이것을 이해를 해야 문제 나오면 그대로 적용할 거예요. 암기해서 될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다 암기를 해. 그죠? 잘 보세요. 저가전 종합위험에 가입한 사가가수원에서 강풍으로 인한 자연재해 시 기준 착가수. 종합위험에 가입했죠. 그럼 뭔 타입이죠 이게? A 타입이죠. 그러니까 평년 착가수가 10만 개고 저가 후 착가수가 헤아려 보니까 8만 개더라. 그럼 기준 착가수는 몇 개죠? 기준 착가수는 10만 개 해야 되죠. 기준 착가수는 저가 후 착가수를 항상 앞에 놓고 헤아린 건 플러스 착가 감소를 인정해 줄 거냐? 사고가 없었다면 0이 되는 거고 요거는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착가 감소 과실수는 10만 개가 와야 되는데 헤아려 보니까 8만 개더라. 2만 개가 착가 감소 과실수죠. 그러니까 10만 개가 나오는 거죠. 아, 종합위험에서는 자연재해일 때는 평년 착가수 그것이 기준 착가수구나 하는 거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걸 자꾸 습관적으로 세분화시켜야 돼. 그냥 10만 개를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5종 한정일 때, 일부 사고일 때 계산 방법은 항상 먼저 나와야 될 게 뭐죠? 저가 후 착가수. 평가사가 아닌 저가 후 착가수 그게 기준이 돼. 플러스 착가 감소된 게 인정된 착가 감소 과실수는 한 더해주는 습관을 그렇게 만들어야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준 착가수는. 자, 기준 착가수는 저가 후 착가수를 무조건 기준으로 해서 사고가 적과 전에 없었으니까 0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있는 저가 후 착가수 그것이 기준 착가수가 된다. 종합에 자연재해가 있었다면 저가 후 착가수 7만 개를 앞에 놓고 플러스 얼마나 줄었는데 8만 개 참 용어 통일합시다. 8만 개에서 착가 감소는 평착에서 적착 2만 개가 줄었다. 그래서 10만 개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타임. 저가전 종합에 가입한 사가가수원에서 자연재해 위에 B타입은 뭐죠? 조수의 화재 일부 사고잖아요. 조수에 나오잖아요. 조수에. 그죠? 조수이니까 멧돼지 사고. 일부 피해만 있었을 경우. 시험 이제 출제위원회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출제한다면 뭘 내야 될지도 대충 감 잡히죠. 아, 요것 중에서 내야 되겠구나. 문제는 주어지는 것은 평년 착가수, 저가 후 착가수, 가입 주수, 멧돼지 사고지 고사주수. 그럼 여기서 우리는 기준 착가수를 해야 자기 부담 감소량을 선정할 수 있잖아. 자기 부담 감소량은 자 곱하기 기준 착가수. 무조건 우리가 기준 착가수를 구해야 돼.
기준 착화수 기준은 바로 저가와 착화수 무조건 앞에 와야 돼. 그게 기준이니까. 플러스 착화 감소 감소수는 어떻게 할 건데? 민. 평착에서 적착을 뺀 것이 기준이 된다. 종합위험에서 평착에서 적착을 빼잖아. 적착이 뭐죠? 저가와 착화수. 그것이 기준되는데 큰마 최대 인정 감소 가실수. 최대 인정 감소니까 기준은 평착. 평년 착가수에서 곱하기 최대 인정 감소 가실수는 여기서 딱 보니까 고수일이죠. 고수일. 문제에서 뭐 수학 불량주수 없을 수도 있으면 그냥 분모는 실제 결과주수 300주 분의 고수일이 나오면 되죠. 계산해 보니까 10% 하니까 10,000개네. 그래서 90,000개가 기준 착가수가 됩니다. 이걸 완전히 이해하면 7점 확보예요. 지금 강의 이 시간이 7점짜리예요, 일단. 그 제가 강조하잖아. 이 7점을 확보를 해라. 확보를 해라. 창미자 할 때 자는 자기 부담 감소량인데 이걸 구할 때 많이 틀린다. 왜? 문제 중에서 이 문제가 A타입인지 B타입인지 C타입인지 알고서 내가 A라고 써놨다면 A타입에 맞도록 하면 되고 A타입이 시험 잘 안 나오겠죠. B타입이 나올 거 아니에요. 고수일 또는 C타입. 복잡하니까. 그죠? 그 다음 5종 한정 가입했을 때 5종 한정은 뭐죠? 그러죠. 그러면 집중호우 사오잖아요. 5종 한정에 가입했다 하는 문제 나오죠. 사과가설에서 보상하는 손으로 해서 제가 집중호우네, 그죠? 유실, 도복, 우박시 육아타박률 15% 줬네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뭘 하죠? 기준, 민, 갈로 열고 평착 많이 적착이 나오겠죠. 민. 일단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저가와 착가수가 기본으로 다 그건 눈으로 헤아렸으니까 하고 얼마나 줄었지 부분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죠? 저가와 착가수는 누가 조사한다? 우리가. 평가사가 조사한 것은 무조건 앞에 나오고. 그래서 습관적으로 저가와 착가수 무조건 나와야 돼. 조사값이니까. 조사값 플러스 얼마나 줄었지 A타입, B타입, C타입 때 줄은 계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좀 복잡하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시험이 단골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80,000개 플러스 민. 기본은 뭐죠? 평착에서 적착. 컴마. 여기는 최대 인정 피해율. 그죠? 최대 인정 피해율은 기준은 평착에서 몇 프로 나오죠? 15% 나오는 거 진짜 한번 볼까요? 최대 인정 비율을 구해봅니다. 맥스, 제일 큰 값을 구해야 되니까 맥스가 나오겠죠. 여기 자꾸만 헷갈리는데 제가 옛날에 한 10번 듣고서 그 강사분을 내가 이해를 못해가지고 눈물이 울컥 나온 게 이거예요. 왜 갑자기 맥스 나오지? 설명을 안 해줘. 외워서 계속 강의하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됐어. 지금 잘 보세요. 최대 인정 이 프로테이지를 구하려고 하는데 그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그랬죠. 그 세 가지가 뭐죠? 육아 타박률, 나무 피해율, 낙엽 인정 피해율. 그 세 개 중에서 최대로 해줄게. 그래서 맥스가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뭐죠? 나무 피해. 300주 중에서 소절도법 매우 치는 거 그대로 대입시키면 돼요. 그죠? 1주, 20주. 그러니까 이게 몇 프로죠? 10%. 그거 하고 육아 타박률 15%. 단감, 떫은 감일 때는 낙엽 인증 비율 나오겠죠. 또 구하면 돼. 그래서 가장 큰 게 몇 프로죠? 15%. 그래서 기준은 평착가수에서 15%. 이렇게 해서 95,000개가 나온다. 요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99% 나온다고 보고 대입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항은 A타입, B타입, C타입일 때 기준 착가수를 구해야 된다. 왜? 자기 부담 비율은 주어지잖아요. 10%, 15%, 20%는 주어지는 값이고 우리는 모르는 것을 구해야 된다. 기준 착가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평가사가 구한 저가후 착가수 개수 그거 해서 얼마나 줄었는지를 플러스 해줘야 기준 착가수가 되는 거예요. 왜? 돈을 받았잖아. 보험금 받을 거니까 보험금을 주니까 기준 착가수 해줘야 된다 이거지. 그죠? 그럴 때 저가후 착가수 기본이 되고 플러스 요 부분 착가 감소 과실수는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로 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고 형태가 여러 번 있으면 뭐 유가 타박률, 나무 피해율, 낙엽 변경 피해율 있으면 그대로 해주면 돼. 그래서 가장 큰 값을 평착해서 곱해줘 버리면 된다. 기준은 평착만이 아니라 적착. 혹시 여기서 궁금한 사항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 지금 질문했어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7점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합격의 당락을 좌우합니다. 이해는 됐습니까? 네. 네. 그렇죠. 왜? 최대 인정 타입에 따라서 유가 타박률이든 나무 피해율이든 낙엽 변경 피해율이든 그 중에서 큰 걸 해줄게. 15%. 단감 떫은 감은 낙엽 변경 피해율까지 나오겠죠. 세 개 중에서 제일 높은 걸 해주면 돼요. 그런데 왜 유실수 10주당 도복 20주 네. 왜 더하기 안 해준 거예요? 아, 이거 왜 더하게 해주느냐? 나무 피해율 어떻게 구했어요? 5종 한정일 때. 실제 결과조사에서 소, 절, 도, 범, 매, 유, 침. 이거 다 더해줘야 될 거 아니야. 나무 피해를 입었잖아. 유실도 됐고, 도복도 됐고, 저 어딥니까? 도복, 소, 절, 도, 도복, 유실. 이거 있잖아요. 나무 피해를 입었잖아. 보상하는 손해로. 그죠?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간 쉬고 강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